창세의 소용돌이에서 히실렌스와 작별할 무렵 주인공은 세월의 불씨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곧이어 에버나이트에 의해 망각의 기억 물결 속으로 끌려간다. 그녀는 한때 마치 세븐스가 모든 기억을 바쳐 실현한 숨겨진 힘이었지만 이젠 마음속에 또 다른 비밀스러운 의도를 품고 있다. 한편 정신점프를 통해 열차로 돌아온 다낭은 기억 도둑의 침입을 발견한다. 그때 사람들은 기억의 세력이 이미 엠포리어스에 침투했고 외부의 개입을 막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 주인공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다낭은 즉시 엠포리어스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거짓된 개척에서 깨어난 후 주인공은 키레네와 썬데이의 도움으로 그곳을 탈출하지만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에버나이트로 인해 다시 기억 물결 속으로 빠져버린다. 그러나 블랙 스완은 이 기회를 틈타 에버나이트에게 살며시 접근한다. 엠포리어스로 돌아온 다낭은 시녀를 빌려 파이논의 영혼을 불러내고 하늘에서 내려온 파멸은 기억의 영역을 열어 세계에서 가장 은밀한 곳을 찾아냈다. 에버나이트의 행방을 쫓기 위해 다낭은 불타버린 깨달음의 나무 정원으로 향한다. 기억이 무질서한 나무 정원에서 다낭은 기억 속 단풍의 도움을 받아 과거와 작별을 구한다. 쇠약해진 대지의 반신 테라북스는 자신의 사명과 권능을 모두 다낭에게 맡긴다. 이 새로운 힘으로 다낭은 기억 물결 속에서 주인공을 찾아낸다. 주인공 일행은 이름 없는 티탄의 거대 무덤에 들어가 이곳의 비밀, 영겁 회귀 속 3천만 번의 세월 동안 키레네는 항상 이곳에 와 자신을 기억에 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블랙 스완의 도움으로 일행은 거대 무덤의 깊은 곳에서 에버나이트를 찾아낸다. 위기의 순간 마치 세븐스의 카메라에 포착된 에버나이트는 엘리사의 에데스의 기억 미궁에 빠지게 된다. 여러 차례의 긴 대화 끝에 마치 세븐스와 에버나이트는 합의점을 찾았다. 에버나이트는 마치 세븐스의 기억을 돌려주고 마치 세븐스 역시 마침내 일행의 곁으로 돌아온다. 재창기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 일행은 거대 무덤의 깊은 곳으로 돌아가 마지막 재창기 의식을 시작한다. 잠깐 쉬자. 차 마실 시간이야. 이 풍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 안 그래? 기억 속의 고향은 늘 한결같은데 정신을 차리면 그제야 운명이 시간을 훔쳐가 버린 걸 알게 되지. 창세의 오솔길에 온 걸 환영해, 파트너. 천만번의 세월의 기억이 지닌 무게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나 봐. 그런데 이대로 계속 자라면 이 몸이 파트너보다 더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럼 기대해야겠는걸? 네가 오기 전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엘리사의 에데스의 장막 너머에는 어떤 엠포리어스가 탄생하고 있을까? 눈을 감으면 흩어진 파편들이 보여.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동료들은 이미 각자의 운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어떤 이는 세계의 기둥이 되어 하늘과 바다를 떠받치고, 어떤 이는 이성을 전파하고 율법을 정한 다음 두 손으로 아기들을 조심스레 들어올려.
죽음과 분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계략도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놀이가 되었지. 수많은 생명은 낭만과 통로가 엮어낸 그물망 아래에서 평범하고도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검은 물결도 불을 쫓는 여정도 파멸도 없지. 바다 건너편에는 햇빛 속에 있는 세계가 있어. 이번 세계에선 어린 시절과 같은 황금기가 1000년 동안 이어질 거야. 신탁에 예정된 그 순간, 광력 4931년의 자유의 달, 부세의 시간까지. 파트너, 사람들의 부름에 응할 준비가 됐어? 그럼 수많은 소원이 모여 이루어진 이 세계에 세상의 왕조의 첫 획을 그어봐. 그렇긴 하지만 광력 4931년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잖아. 나는 세월의 틈새를 이용할 수 있지만 너랑 다낭은 설마 수천 년을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겠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조용히 잠들어 있으면 표식의 닻이 우리를 깨워줄 거야. 너만 몰랐던 거야. 우리 둘은 한참 전에 신세계의 일부가 됐거든. 네가 마지막이야. 아마 개척의 영향으로 우리의 의식이 세상을 넘어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지금 나는 이 대지와 연결되어 모든 산맥의 호흡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 가장 높은 산인 오크마에서 거룩한 도시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게 보여. 다시 말해, 네가 설 무대가 거의 다 준비됐다는 거지. 캐펄처럼 신탁을 한번 내린 후에 다시 잠드는 건 어때? 하지만 바뀐 건 우리뿐만이 아니야. 조금 전 표식의 닻이 소식을 전해왔어. 아이언툼이 재창기에 반응을 보였대. 파트너가 3000만 번의 세월의 기억을 짊어지면서 3000만 번의 세월에 파멸도 함께 삼켜졌을 거야. 사실 혼자서 이 세계를 짊어질 필요는 없어. 열차에 올랐던 그날부터 이 여행에 혼자란 말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누구도 시간의 끝에서 홀로 나아가지 않을 거야. 나랑 다낭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 기억해, 이건 너 혼자만의 부세가 아니란 걸. 이건 은하열차가 함께하는 개척이야. 자, 나와 다낭은 이제 길고 긴 잠을 자러 가야겠어. 우리 대신 이 세계를 잘 지켜줘. 아득히 먼 길이지만 그 끝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게. 꼭 다시 만나. 출발하기 전에 한 번 더 바다 건너편 좀 봐두자. 엘리사의 에데스는 정말 조용하네. 기억 속과 똑같아. 또다시 우린 이곳으로 돌아왔어.
어깨의 기운이 완전히 잠잠해졌네. 3천만 번의 윤회의 시작점에 마침내 다다랐어. 첫 번째 종착점이야.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저곳엔 그를 위해 피어나는 꽃도 그의 별도 없어. 화이노는 신세계에 도달하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네. 봐, 나무 정원을 비추는 저 황금빛이 아직도 하늘과 땅 사이를 배회하고 있어. 마치 엠포리어스의 신탁 같아. 이건 분명 파이논이 남긴 지표일 거야. 파멸이라는 가장 깊은 밤을 가리키고 있지. 기억나? 지난번에 출발할 때도 여기서 너한테 물었었는데. 파트너, 영웅이 될 준비가 됐어? 그때 넌 아직 부세의 책임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생각했었지. 하지만 지금 모든 사람이 그 답을 주었어. 서사시 속의 영웅은 단지 세계가 필요로 하는 타이밍에 마침 그곳에 나타났을 뿐이지. 네가 도착하자 엠포리어스의 운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한 사람의 성격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이야. 우리 최고. 정말 아름다운 단어들이네. 고마워, 파트너. 방금 그 말들은 나 자신을 응원하는 말이기도 했어. 결국 이 이야기의 진정한 결말을 쓰기 전에 나도 용기를 내서 너와 함께 출발해야 하니까. 너무나도 오랫동안 내게 잊힌, 또 내가 거부해왔던 기억을 마주하기 위해. 정말 어두워. 여긴 이름 없는 티탄의 무덤, 기억의 가장 깊은 구석. 키레네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 미안해, 파트너. 이 여정에서 기억을 되찾으면 되찾을수록 내 마음속의 위화감은 더 커져만 가고 있어. 불안감이 계속 떨쳐지지 않아. 마치 엘리사이 에데스에서 수면을 바라보며 물속에 나와 물가의 나중 어느 쪽이 진짜 나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이제 난 드디어 깨달았어. 봐, 파트너. 저 벽에 적힌 글자가 바로 답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상한 노래지? 이건 꼬마 요정들의 노래야. 난 늘 그랬듯이 이 책을 너한테 읽어줄게. 그렇게 하면 그건 더 이상 키렌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게 될 거야. 나는 줄곧 내가 불을 쫓는 여정의 서술자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알고 보니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가장 집중하는 청중이기도 하더라. 재창기의 순간 기억의 물질이 나를 감쌌어. 투명한 수정 속에서 난 무수히 많은 키레네를 보았지. 그리고 무수히 많은 나 자신도. 이게 기억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지식으로부터 태어난 감옥, 파멸에 의해 사라진 무덤. 아무도 모르는 외로운 신이자 존재하지 않아야 했을 13번째 티탄. 최초의 지식의 씨앗 데미우르고스가 이곳에 있어. 신문 문서는 이미 원수님께 올렸네. 시왕 신법에 따라 경유와 나찰은 계속 허릉으로 호송될 테지.
그런데 천격 장군은 통신을 끊는 걸 원하지 않는 듯하군. 예정 때문인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남아서인가? 정말 침착하네. 연맹은 아이언툰과의 전투에 나부 한 척만 동원하는 걸 허락했어. 다들 융도 장군이 매우 지혜롭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반대표를 던진 것도 아닌데. 주변에 강적이 있으니 원수님도 만일을 대비해 선주 몇 척을 후방에 남겨둔 거죠. 그 정도는 어린애도 알겠어요. 원수님은 먼저 지원한 쪽을 선택하신 것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결과는 경원 장군께서 바라던 결과 같은데요? 기분 나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번 전투는 절대 나부가 이끌어선 안 돼. 천격 장군, 나부가 요청의 전공을 빼앗을까 걱정되나?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농담하지 마. 스텔라론의 난, 연무의식. 얼핏 보면 소란이 잠잠해진 것 같지만 한간의 소문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회엄 어르신이 계시니 흑심을 품은 자도 소란을 피우진 못하겠지. 하지만 나부가 황금피를 손에 넣으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거야. 경류가 어떤 사람인지 너와 어떤 인연이 있는진 굳이 말하지 않을게. 그걸 빌미로 삼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걱정 말게 비소 장군. 애초에 연맹의 만장일치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아니니. 나부가 황금피를 손에 넣어 공적을 세움으로써 속죄하니 한 번의 승리를 거두는 셈이지. 그 황금피로 우리가 중재자가 되니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는 셈이네. 나부가 2번이나 승리하면 우리 3사람이 모두 기뻐할 테니 그것이 3번째 승리지. 이게 천박사의 거래였다면 거금을 벌어들이지 않았겠나. 신책 장군이라는 이름을 낙관 장군으로 바꾸는 게 좋겠군요. 십방 광영 법계가 있는 옥궐은 나부보다 이번 전투의 의미를 더 잘 알고 있겠지. 엠포리어스의 인과가 군관진에서 사라졌잖나. 교광 장군은 이 이상 현상을 어떻게 보지? 점수락에서 저희는 그걸 허정이라고 불러요. 에이온즈와 관련된 일이니 비범한 자들만 사건의 전모를 꿰뚫어 볼 수 있죠. 부태복처럼 어렵게 설명하는군. 측정 불가라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진 않죠? 청금머리에게 있어 아이언툼의 탄생은 이미 계산된 시각이지만 전 그가 가만히 죽길 기다리진 않을 거라 믿어요. 은하 세력에게 이건 생존의 기회이자 우주의 판도를 뒤바꿀 관건이죠. 은하 열차가 연합군을 창설하고 이끌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각 파벌은 저마다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연맹 내부에도 갈등이 있는데 다른 세력은 말할 것도 없겠지. 경원, 난 세도니라마 성군 전투에서 셀레노바 군단과 맞붙은 적이 있어. 아무쪼록 조심해. 군비든 병졸이든 소멸의 군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니 컴퍼니뿐만 아니라 풍요의 백성도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수준이지. 허졸은 파멸의 소모품일 뿐 진짜 변수는 절멸대군이지. 맞아. 나누쿠의 사도이자 나누쿠가 운명의 길을 불태우는 병기야. 그러니 일반적인 병법과 책략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아. 이건 내 생각인데 대군 하나를 완전히 몰락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죽음을 각오하고 대가를 치러야 해. 만약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나부는 다시 펜틸리아의 함정에 빠져 파멸에 더 가까워질 거야. 하나, 우리 마음에 의심이라는 신말을 남기는 게 바로 그녀가 원하는 일일세. 연맹 맹세의 첫 구절을 기억하나? 우리의 후대가 침략과 정벌의 위협을 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천궁의 화살촉은 우주를 위협하는 모든 재앙을 늘 겨냥해왔네. 개척의 뜻이 우리와 같다면 운기도 처음처럼 맹세를 지켜야겠지. 부디 최전선에 있는 그들도 평안할 수 있기를. 표식에 닫혀서 신호가 왔으니 이제 출발하죠. 그들이 성공한 건가?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계획을 설명할게. 너희는 엠포리어스에 들어가서 흩어진 새 남매와 합류하고 세계 내부에서 아이언툼의 위치를 찾아내야 해.
누굴 데려갈 거야? 우주와 관련된 전투인 만큼 그 어떤 실수도 용납될 수 없으니 본품을 제외한 모두가 가는 게 좋겠군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비해야 하니 전 동의해요.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동안 난 스크루와 함께 밖에서 데메우르고스 매트릭스, 즉 셉터의 내 핵층을 공격할게. 안팎에서 공격하면 이 고철 덩어리를 분명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을 거야. 이제 그 두 사람만 돌아오면 되겠네. 다들 모였네? 오래 기다리셨죠? 스크루별의 도움 덕분에 아이언툼에 대항하는 은하 연합군을 조직하는 일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은하 전체가 엠포리오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발의 총성뿐이죠. 그럼 어서 시작하자, 거울사호. 드디어 제 차례군요. 더 이상 찬밥 신세 드는 일은 없겠어요. 사고 굴절 가동. 보안 프로토콜을 자세히 읽어주세요. 응?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실 필요 없죠. 여러분 대신 미리 동의 항목에 체크해뒀거든요. 목표 엠포리어스. 3, 2, 1, 가동! 기억 물질의 흐름이 이토록 무거울 줄이야. 페나코니의 꿈세계와 달리 여기엔 만년의 서사시가 담겨 있군요. 창세의 소용돌이 모든 신화의 시작이자 끝, 그리고 무명객이 만든 신세계에선 끝없는 윤회가 이미 깨졌네요. 개척이 비콘을 세워 외부와 연락망을 구축하죠. 그럼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전 기억의 정원 앞에 나설 수 없거든요. 썬데이 씨도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은하열차 착륙 완료. 이 메시지를 수신했다면 즉시 답하라. 이상은 여기는 상주연맹 통신 이상무. 스타피스 컴퍼니 통신 이상무. 갤럭시 레인저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네요. 뭐 이상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가족이 침묵할 줄은 몰랐어요. 페나코니의 사회 이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겠지. 오랜만이네요, 히메코 씨. 오랜만이에요, 제이드 씨. 이 전투는 주로 토벌전만큼이나 중요해요.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수많은 세계를 뒤덮은 아이언툼의 그림자를 거둘 수 있죠. 보존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10인의 스토나트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이드 씨가 지식학회를 이끌고 아이언툼의 과거 활동을 연구했는데요.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식의 괴멸이 무기 생명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이언툼이 유기 생명체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건가? 좋은 소식이라면 지금까지 유기 생명체에 대한 영향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감염 속도가 느린 데다가 그로 인한 신경병증도 치명적이지 않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컴퍼니는 48 시스템 시간 안에 의료 체계에 포함된 전체에 맞춤형 백신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럼 다른 전체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보천의 사명을 추종하는 자들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군요. 아, 태봉님, 기억하고 있답니다. 3차 풍요의 백성 전쟁에서 보여주신 활약은 정말 대단했어요. 걱정 마시죠. 모든 세계가 컴퍼니의 백신을 구매하고 인도주의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선 이게 저희의 방침이랍니다. 하지만 선주연맹이 엡실론을 비롯한 컴퍼니의 은하계 자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도 이사회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 늘어나죠. 스타피스 엔터테인먼트의 본부가 엡실론에 있으니 그건 이해가 가지만 명단의 다른 세계들은 왜 전부 활락에 강림한 것뿐이죠?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피어 포인트, 특히 시장 개척부가 아이언2 밀로 아주 바쁘거든요. 10인의 스토나트도 조금 벅찬 상태라 부디 양해해주세요. 연맹이 서로 돕는다면 은하 전체의 해는커녕 이익만 되지 않을까요? 선주에 부를 이루면 천하를 구제한다는 옛말이 있죠. 전 전달자일 뿐 여러분의 제안은 7대 장군이 결정하실 겁니다. 재난이 닥친 지금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나부는 당연히 나설 거예요. 단 컴퍼니가 연맹의 제한구역 내 구제 업무를 무조건 돕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물론이에요. 보존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엠버로드에게 바치리. 여러분의 헌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괜한 문제가 생길까 눈치를 보고 있네요. 파멸과 지식의 교전에 은하의 존망이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각 세력이 해를 섞는 순간이기도 하니까요. 상대가 절멸대군이니만큼 아무리 신중해도 과하지 않죠. 존망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니까요. 어쨌든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야지. 이제 우리도 소용돌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 엠포리어스 내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겠군. 그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으려나? 왜 아무도 없는 거지? 오크마의 모든 게 멀쩡한 걸 보니 얼마 전까지 신세계는 평화로운 시절을 누렸다는 것 같네. 어쩌면 얼마 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히메코 씨. 탁자 위에는 갓 자른 과일이 놓여있고 목욕탕 물 온도도 딱 적당해요. 기억에 따르면 이곳은 조금 전까지 떠들썩했죠. 마치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사라진 것 같아요. 설마 잔다르인가? 아닐걸세. 그자는 또 지니어스가 감시하고 있잖아. 혹시 현재의 어떤 풍습은 아닐까 싶군. 한순간에 도시 전체를 침묵시키는 풍습이 존재할까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웰트 씨, 왠지 화합의 부정적인 소문이 떠오르네요. 쥐죽은 듯한 고요는 신이 강림하기 전 서곡인 경우가 많죠. 모두 조심하세요. 드디어 왔군요. 은하열차의 무명객 여러분. 에버나이트? 말도 안 돼. 그녀는 이미... 세월의 기록자인 우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 마지막 재창기가 완성됐네요. 사라진 거룩한 도시의 주민들과 새 무명객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기억이 신세계의 소재가 될 테니까. 이제 그들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개척자가 아니라 천지의 신이 되었답니다. 엠포리어스를 지키는 12 티탄 말이죠. 장난은 그쯤하고 어서 나와 마치 세븐스. 엄청 열심히 연습했는데 단번에 들키다니 머쓱하잖아. 엠포리어스 연극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모양이군. 그래도 가능한 우리의 재회는 좀 더 가볍고 평범하면 좋겠어. 역시 히메코 언니랑 웰트 아저씨는 못 속이겠다니까. 오랜만이야. 나 왔어. 그건 우리가 할 말이지. 미안,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 그래서 이 해파리들이 티탄의 힘이야? 이건 영원한 밤의 장막의 작은 분신인데 정찰하고 연락하는 용도야. 내가 전력을 다하면 훨씬 더 많은 해파리를 소환할 수 있지. 이게 다 그의 덕분이야. 우린 신세계에서 티탄의 모습으로 변했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하단 말이지. 그거 참 기대되는군. 그럼 그 친구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나? 야구방망이를 든 라쿤은 아니겠지? 엠포리어스 세계관에 더는 이상한 걸 추가하지 마. 신탁의 인도에 따라 여명의 절벽에 와서 직접 보라고. 예전보다 훨씬 더 위험 있는 모습이 됐으니까. 믿을 수가 없군. 거룩한 도시 주민 모두가 여기 모여 있다니. 이건 집회가 아니라 순례예요. 다들 굳건하고 경건한 표정으로 기적이 강림하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저 거대한 신은 그 친구네요. 세계의 기둥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진짜 같잖아. 저렇게 진지하다니 평소답지 않은걸? 사람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신탁의 부름에 따라 깨어난 그 애를 보러 온 거예요. 세계 전체를 짊어진 그 애의 모든 숨결이 엠포리어스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죠. 깨어났다뇨? 그분이 깊은 잠에 빠졌나요? 네, 셉터 안팎의 시간 흐름 차이가 크다 보니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세월이 어제를 지키고 대지가 오늘을 수호하리라. 개척이 다시 엠포리어스에 발을 들이면 잠든 구세주가 깨어나 세계에 내일에 대한 예언을 가져오리라. 그럼 더 가까이 가볼까요? 구세의 신탁이 이 세계를 어떻게 바꿀지 지켜봐요. 이번 정거장에선 아이들이 어른들을 한참 앞서갔군. 그럼 우리도 발걸음을 멈출 수 없지. 가서 그 순간을 함께 지켜보자. 위험이라. 그러고 보니 전에 잠꾸러기의 기억에서 그 애가 거대한 타탈로브가 된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설마... 에이, 그럴 리가요. 그건 그냥 그 애에게 있어 좋은 꿈세계잖아요. 세계의 세상의 왕좌를 짊어진다는 별들 사이를 방황하는 한 여행객에게 길을 비춰줄지도 모르겠네요. 왜 썬데이 씨도 경건해진 거예요? 그 애의 조언은 가끔 바보 같은 구석이 있다고요. 소위 우인과 세계는 원래 한 끗 차이인 법이니까요. 당신이 이성의 나무에서 맺어진 열매 덕분에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 지식을 깨우쳤노라. 충만의 장 헬레트라를 창리하니 당신이 바다를 술로 만든 덕분에 연애의 모든 산이 공허를 몰아내노라. 조석의 눈 히아킨티아를 창리하니 당신이 뿌린 무지개 덕분에 아침 햇살과 저녁 노을이 보존의 미당이 되었노라. 변화의 동전 사이퍼라를 창리하니 당신의 회전이 운명의 가능성을 비춰낸 덕분에 한락의 계략이 앞길의 세력을 밝혔노라. 시민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티탄 부세의 구세주께서 깨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신이시여, 당신의 충실한 백성, 방황하는 신도, 두려움을 모르는 전우가 모두 왕자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부디 긴 잠에서 깨어나 세상에 신탁을 내려주십시오. 저희가 사랑하는 세계를 품에 안고 오지 않는 세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신의 이름으로 인간의 길을 걷느냐, 인간의 몸으로 신의 무게를 견디느냐. 저 아이가 답을 줄 거야. 하지만 전 구세주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하는 무명객입니다. 이 목소리는 역시 그분이 맞네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잘 들었습니다. 불씨는 곧 꺼질 거예요. 신의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흘러라, 황금 피여. 저는 황금 피를 이 세계의 진정한 주인인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겁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영웅이 되어보시죠. 이건 그러게, 엠포리어스의 기적을 가져다줬어. 그건 개척의 모습으로 드러나겠지. 황금 피가 빛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타그님이 내려졌고 티탄께서는 저희에게 기도자가 아닌 운명의 재앙, 파멸에 맞서 싸우는 영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구세주의 신탁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더 적합한 사람에게 맡겨야겠죠. 바로 여러분 모두 말이에요. 카오스라나의 이름으로 출발하세요.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수호도 구제도 아니에요. 늘 그렇듯 토템이나 신화는 필요 없죠. 생존이라는 이름의 본능이 바로 인류 최초의 신앙입니다. 누군가 출발의 나팔을 불었으니 우리도 이만 가도록 하지. 탐사, 이해, 수립, 연결, 다 함께 이 세계의 운명을 개척하자고. 그나저나 내 착각인가? 이 데미우르고스 매트릭스에선 생기가 전혀 안 느껴져. 그 기억하는 자가 묘사한 것과는 전혀 다른데? 환경 파라미터가 크게 불일치합니다. 결론, 이건 내 핵층의 현실 속 모습이죠. 잔다른 녀석, 대체 셉터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빛의 끝에는 적막하고 확실하고 순수한 어둠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 정막의 영주의 명언을 인용할 때야? 불길하게. 어쨌든 계속 들어가 보자. 13번째 티탄의 비밀이 밝혀질 때까지 말이야. 파묻혀 있는 과거가 아이언툼에게 맞설 열쇠일 겁니다. 하지만 전제는 그게 실제로 존재해야겠죠. 잔다르는 데미우르고스가 탄생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어? 기록은 지울 수 있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지. 그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사라졌어. 꼭 누군가 여기에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일부러 크게 외치는 것처럼 말이야. 안타깝게도 내 취미가 끝까지 파고드는 거라서 이번에도 부탁할게, 스크루. 함께 이 시스템을 탈탈 털어보자고. 물론이죠. 하지만 연구 파트너로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헤르타 씨, 저희가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데미우르고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죠. 그 대비책은 준비해 두셨나요? 대비책? 당연하지. 열쇠를 찾지 못한다면 자물쇠를 열쇠로 삼을 수밖에. 그 대비책으로 인한 손실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니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쓸 일이 없길 기도할 수밖에 없지. 먼 이야기는 잊지 마는 게 좋겠어. 모든 일은 차근차근 이뤄가야 하는 법.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이만 가자. 부탁한 물건은 가져왔지? 나비가 날기 위해선 우선 가지에 앉아야 하는 법. 그녀가 등장하기 위해선 넓은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저걸 사용하자. 자. 뭔 이름이 저래? 앞으로 저건 헤르타의 큰손이야. 헤르타의 큰손은 정말 강력하다니까. 계속하자. 아직도 안 됐어? 그 지능 기계는 여기 쓰레기통. 드디어 다 됐네. 이제 네 보물을 보여줘. 물론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오브젝트 선언이 완료되었네요. 이 날개가 도와준다면 더 효율적으로 해킹할 수 있을 겁니다. 구형 핵 추진 엔진? 고상한 취향이네.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죠. 이름은 겨우살이입니다. 어째 네 화원에는 독성 식물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역시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죠. 이걸 보니 그 펑크로드 꼬마랑 겨뤘던 때가 떠오르네. 이런 침투 도구를 뭐라고 했더라? 더티 데이터 쉘이라고 그랬지? 코어를 감싸 최고 등급의 방어벽을 속이는 방식이라며? 그런데 이건 너무 깨끗하잖아. 너무 인위적이랄까? 헤르타 씨, 말투에서 전형적이지 않은 파동이 느껴지는군요. 제안, 좀 전에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다. 에휴,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에선 그 어떤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당신의 의지라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면 더더욱 말이죠. 아이언툼의 자아 업그레이드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진화 속도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넘어섰어요. 에이언지가 계산한 시간은 은하의 머리 위에 걸린 날카로운 검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내린 모든 선택은 그 순간을 앞당길 수 있죠. 그러니 우린 더더욱 실수해선 안 돼. 로봇 머리가 또 불쌍한 은하를 판결하려나 봐. 변방 행성 무역 전쟁, 제왕 전쟁, 로버트의 죽음. 그의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인류는 핏빛 학살을 겪어야 하지. 하지만 지식의 마지막 대국에서 저희는 체스말이 아닌 기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소모품이 되길 선택한다면 저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무의미해질 테죠. 명심하세요, 헤르타 씨. 은하는 지니어스가 스스로 희생하는 걸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김 빠지는 얘기는 관둬. 그래서 우리가 온 거잖아, 안 그래? 데미우르고스라는 잃어버린 열쇠를 찾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는 일 따윈 관심 없어. 난 잔다르를, 그리고 로봇 머리를 이기고 싶을 뿐이야. 지금 내가 신경 쓰는 건 단 하나라고. 넌 내 편이 돼줄 거지? 물론입니다. 출발할 때가 됐으니 먼저 타시죠. 여길 깨끗이 치우고 데미우르고스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해보자고. 데미우르고스 매트릭스가 제왕이 탄생한 폐품장보다 깨끗하다면 좋겠네. 해킹을 시작할 테니 준비해. 이건 헤르타 씨, 이 공간은 어떤 에너지로 완전히 오염된 것 같군요. 그러게,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잔다르, 스스로 만든 묘지를 이 꼴로 만들다니. 저건 뭐지? 14행 대수식 배리어입니다. 방어용이 아니라 차단용이죠.
다시 말해 무덤의 문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손잡이부터 찾아야겠어. 데이터 구조가 베리어와 비슷한 몇몇 독립 소스를 감지했습니다. 추측, 단말 장치를 해킹한 후 계산력을 역전시켜 공격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적의 힘을 역이용한다라. 뻔하지만 효과적이지. 제일 가까운 자 소스로 가보자. 거의 반응이 없네. 역시 그렇게 쉬울 리가 없지. 단일 출력은 필요한 출력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로지, 여러 단말 장치로 같이 공격하고 다음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 찾아낸 건 없어? 이곳이 폐허가 된 원인에 대해 그 어떤 로고도 찾지 못했습니다. 잔다르가 모든 기록을 삭제했거든요. 하지만 회로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상흔을 발견했습니다. 고에너지 방사선, 허수 내부 에너지 오염.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이 묘사에 완전히 부합하는 현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문 용어는 됐어, 스크루. 그런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스텔라론이지. 결론 성립. 잔다르는 셉터 시스템을 완전히 세척하기 위해 스텔라론 한 개를 기폭했습니다. 직접 죽였다라는 게 이런 뜻이었군. 지식의 뉴런을 파멸 업그레이드의 중계기로 바꾸려면 어떻게든 그걸 제거해야만 했겠지. 셉터의 원래 연산 목표는 데미우르고스라는 이름의 생명 형태였던 거야.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에버나이트가 그걸 최초의 지식의 씨앗이라 부른 것도 그 관점을 검증할 수 있겠군요. 생명의 제1원인. 이건 셉터 델타 ME13가 최초로 맡았던 과제이고 폐기된 후에도 계속 그 답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가치는 해답 자체가 아닌 풀이 과정에 있지만, 그렇다면 데미오르고스를 찾을 희망은 이미 사라진 게 아닐까요? 아니, 난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 이건 잔다르가 속수무책이었단 뜻이야. 로봇 머리를 통제할 수 없었던 것처럼 데미우르고스를 통제할 방법이 없었던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존재를 없애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흔적을 남기고 말았네. 그나저나 엠포리어스에 또 다른 스텔라론이 존재한다면 그 녀석은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지? 조금 전 데미우르고스가 흔적을 남겼다고 하셨죠? 맞아. 하지만 현실에선 아니야. 혹시 이름 없는 티탄의 거대 무덤 기억나? 개척 아카이브 4호 66항 필리아 오나인3의 경험에 따르면 데미우르고스는 엠포리어스의 연산에 개입한 적이 있었어. 세계 내부에서 그는 알려지지 않은 13번째 티탄이자 키레네의 3천만 번의 기억의 청취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에버나이트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거대 무덤이 처음부터 빈방이었다고 말했죠. 이름 없는 티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취자라는 건 기억이 셉터를 빼앗기 위해 꾸민 사기극일 뿐입니다. 정신 나간 밈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에이언즈가 그렇게 돌려서 말한다고? 난 안 믿어. 확실히 기억의 행동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녀의 관점은 현재 상황과 일치합니다. 매트릭스에 들어온 이후 저희는 아직 데미우르고스와 관련된 단서를 하나도 찾지 못했죠. 좋은 지적이야, 스크루. 잔다르의 행동은 데미우르고스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지. 반대로 에버나이트의 말과 현재 상황은 데미우르고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반영하고, 우린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고 가정해야만 해. 그럼 모순이 가리키는 끝에 진실이 있겠죠. 맞아. 마지막 단말 장치이자 마지막 열쇠로 내 핵층의 봉인을 해제해보자. 잔다르는 최초의 파이논과 키레네를 소개해야만 했어. 로지, 그는 기억의 위협을 이미 눈치챘지만 배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베리어와 작별할 때야. 조작 권한 확보, 운명의 길 에너지 수치, 지식, 감소 중, 파멸, 충만, 기억, 제로. 어떻게 된 거지? 모르겠습니다. 현실 매트릭스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재창기로 인해 기억의 소재가 소진됐나? 우선 기억해두자. 아직 단서들의 연결고리가 없는 듯해. 생각보다 조용하잖아. 격렬한 공중전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파멸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왜 그래? 흥미롭군요. 신호의 밖의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청력은 처음이야. 여기가 확실해? 그렇습니다. 방어적 특성에서 볼 때 여기가 신호의 밖 입구일 겁니다. 뜻밖의 발견이네. 실험실을 데이터 폐허 속에 지을 줄 누가 예상했겠어? 하긴 이미 죽은 자의 결심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했지. 그 죽은 자는 어떻게 됐어? 그는 일부 신경 회로를 끊어내고 아낙사고라스 씨의 구속에서 벗어났지만 그와 동시에 제가 심어둔 안전 장치를 발동했습니다. 결론, 잔다르는 전투 기능을 상실했고 더는 움직일 수 없죠.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관중이 됐네. 스크루, 길을 열어줄 수 있겠어? 만일을 대비해 직접 확인하고 싶거든. 겸사겸사 현실 속 그도 만나고. 로지, 그의 영감 회로를 스캔하면 데미우르고스의 행방을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겠지. 그의 머리가 범죄 현장인 이상
아무런 흔적이 없을 리가 없어. 어쩌면 함정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네가 있잖아. 2대1로 우리가 언제 져본 적이 있다고. 영광입니다. 표식의 닻이 준비됐으니 가시죠. 이럴 줄 알았어. 걱정했던 대로 여기에 없네. 위치가 틀렸을 리 없습니다. 잔다르는 여전히 이곳에 있어요. 하지만 좌표가 불규칙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군요. 이건 그 어떤 은폐 기술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여긴 그의 홈그라운드니 경계를 늦추지 마. 시시한 수작이네. 공간이 스스로 초기화되고 있... 다시 돌아왔네. 리버스 엔지니어링 완료. 뜻밖의 결과군요. 로그에 따르면 리코르고스가 관리자 권한을 삭제했습니다. 시스템상 리고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표식의 닻으로 위치를 고정할 수 없어요. 내비게이션 목표는 공집합입니다. 저항을 포기한 건가? 떠나기 전 그가 마지막 주석을 제출했습니다. 아마 저희에게 남긴 것이겠죠. 존경하는 후계자분들에게 검증이 끝났습니다. 묘비 아래에서 절 찾아주시죠. 허세 부리기는. 저희가 올 걸 예상했나 봅니다. 거대 무덤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그 역시 데미우르고스를 찾고 있던 모양이네요. 우리랑 결판을 내겠다는 거군. 좋아, 그게 소원이라면 그 지능 기계가 제 무덤을 파게 해줘야지. 순수한 빛 속에는 순수한 어둠 속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셉터의 중축, 이제는 대군의 태반이라고 불러야겠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저희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은 다른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과라고.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데미우르고스가 정말 소멸했다면 여기에 조금이라도 잔재가 남았을 거야. 스텔라론이 수술용 메스처럼 모든 흔적을 정교하게 제거하진 못할걸? 아까 말했지만 그는 너무 깨끗하게 사라졌어. 기억의 정원이 물을 흐리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데미우르고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겠지. 그건 셉터의 기존 연산 목표이니 기록이 하나도 없을 리가 없다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네가 잔다르라면 위협적이지도 않은 개념을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경계하겠어? 어쩌면 태생적으로 신중해서 그 어떤 변수도 용납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인상을 주긴 하지만 조금 전 잔다르가 직접 그 가능성을 부정했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면서까지 행동을 감행한다? 그게 어떤 심정인진 우리가 제일 잘 알지. 눈앞에 미지가 있는 한 해답 외에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아. 이 정도로 확신하시는 걸 보니 짚히는 게 있으신가 보군요. 제게도 들려주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아직 증거는 없지만 이것만큼은 거의 확신해. 데미우르고스는 처음부터 사람들의 시선 속에 있었어.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착각된 거지. 이래야 말이 돼. 왜 방이 텅 비어 있었겠어? 거기 갇혀있던 사람이 이미 도망갔기 때문인 거야. 하지만 그건 작고 허약하고 존재감조차 없어서 그 지능 기계조차 알아채지 못했지. 다시 말해 높은 확률로 그것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해서 전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군요. 적어도 잔다르는 아직도 그걸 경계하고 있어. 자, 이제 맞설 때가 왔네. 그가 말한 묘비로 가보자.
아주 철저한 폐허네. 가장 철저한 파멸로 진실을 덮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자기 일관적인 논리에 극단적인 수단이군요.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난 우주에서 모래 하나를 찾는 일도 해봤다고. 계산 결과 헤르타 씨의 플랜 B는 성공 확률 제로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그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잖아. 안 그래? 묘비 아래 바로 여기군요. 리고스의 소원대로 그의 관을 파헤쳐주자. 네 짐작이 맞았네. 머리만 남은 거야? 현실에서의 네 모습은 정말 초라하구나. 오랜만에 뵙는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유언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묘빈이 유언이니 하는 걸 보니 죄를 짓고 자진이라도 한 건가? 아이언2는 충분히 강해졌어요. 제게 필요한 건 기다림뿐이죠.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건 단지 발견의 기쁨을 나누고 두 분이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랍니다. 엠포리어스의 심장에 관한 진실에 대해서 말이에요. 수수께끼는 그만하지 그래. 네가 말한 엠포리어스의 마음이 바로 행방불명된 데미우르고스잖아.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육체가 바로 이 셉터인 거지. 넌 실험을 방해해 엠포리어스의 몸을 아이언툼을 배양하기 위한 빈 껍데기로 만들었어. 기억 도둑을 몰살시킨 것도 당연한 일이야. 어떻게든 마음이 탄생할 가능성은 막아야 했으니까. 작은 구멍 하나가 제 방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죠. 제 마음엔 배반의 기억이 각인되어 있으니 전 절대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젠 완벽한 그릇도 엠포리어스의 몸과 완전히 융합됐죠. 안타깝게도 데미우르고스의 정체는 이제 자명해졌군요. 그럼 이제 진실을 발견하는 기쁨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로써 서사시의 마지막 비밀도 연기처럼 사라졌군요. 사라진 필리아 993의 진실, 기억의 거짓말이죠. 근데 나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주의 시작점부터? 농담이야. 그건 너무 과하지. 내가 들려주고 싶은 건 아주 작은 이야기일 뿐이야. 아주 작은 씨앗 하나부터 시작되지. 네가 듣고 있다는 거 알아. 꿈속의 신은 세계가 하나의 씨앗에서 싹 텄다고 내게 말했어. 그 씨앗은 엠포리어스라는 큰 나무로 자라났고 세월은 빛을 받아들이는 가지와 잎이 됐지. 참 기묘해. 알록달록한 햇살과 흔들리는 나무 그늘. 그게 바로 내 최초의 기억이기도 해. 평범하기 그지없던 어느 아침 마을의 가장 큰 나무 아래에서 엘리사이 에데스의 딸이 이 세상에 조용히 태어났어. 정말 감동적인 서막이지? 울음소리. 그건 아이가 세계에 주는 최초의 선물이었어. 신탁이 이루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 이 아이는 티탄의 선물이야. 핑크빛 머리카락과 뾰족한 귀를 가졌으니 태생부터 세월의 사제로군.
티탄도 축복을 보냈어. 끝이 시작을 낳듯 그대는 꽃이 필 때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꽃이 피고 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이야. 그 페이지는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끝을 맺었어. 아이야, 목청껏 울어라. 네 목소리를 오로닉스에게 전하자꾸나. 근데 이 몸은 눈물을 좋아하지 않아. 시간은 웃음 속에서 조용히 흘러갔어. 고향의 바람은 밀밭과 그네, 풍경, 바다, 그리고 요정들의 음이탈난 노랫소리를 어루만졌어. 엘리사이 에데스라는 이름은 분명 신들의 슬픔에서 비롯된 거잖아. 어린 시절 친구가 의아해하며 말했어. 근데 넌 고민이 없는 것처럼 항상 하하호호 웃기만 하는 것 같네. 그건 왜일까? 답은 바로 세상이 내게 따뜻했기에 나도 따뜻한 모습으로 자라난 거야. 하지만 변덕스러운 운명은 아이를 쑥쑥 자라서 멀리 떠나가게 했지. 흔들리는 세계처럼 영원한 고향을 지키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 바람에 실려오는 노랫말처럼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야. 누가 귀를 쫑긋 세웠네. 나한테 이 말을 여러 번 들었지? 알다시피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다르게 펼쳐질 거야. 기대되지 않아? 그럼 어서 시작해보자. 영웅의 여정은 긴 밤을 지나왔어. 울고 웃으며 다시 내일을 향해 나아가지. 정정, 필리아 593의 기록, 일련 번호 496, 보관 완료. 안녕? 나 안 보고 싶었나? 농담이야. 내가 너한테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아하니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하네. 필리아 593.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빨리 시작해볼까? 난 늘 그랬듯이 이 책을 너한테 읽어줄게. 그렇게 하면 그건 더 이상 키렌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게 될 거야. 이번에는 어느 페이지부터 읽지? 어디 보자. 포맷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593. 크기, 명암, 비율, 힘계값, 분석 결과, 출력 중. 필리아 593는 복숭아. 복숭아의 기록, 일련 번호 8128. 보관 완료.
주석 복숭아. 이 고대 세계 속에 이런 미래의 분위기로 가득 찬 궁전이 있다니. 엘리사의 에데스도 몇천 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할까? 결론 아니. 이번에는 너한테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난 여기로 오던 길에 작은 약충 한 마리를 봤어. 쓰러진 밀 이삭 위에 가만히 멈춰 있는데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 놀랍게도 그 순간 나는 모든 고통을 잊고 그저 넋이 나간 듯이 그걸 보고 있었어. 기록 복숭아 지상에 있음. 과거의 키레네들도 그 약충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 과거의 키레네들도 이 장면을 기록해서 영원한 시편에 적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을 조금 더 주지 않을래? 난 아직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기억을 남기고 싶거든. 포맷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녕, 복숭아. 복숭아의 기록 1년 번호. 내가 이야기의 모든 페이지를 기록하고 너에게 들려주기만 한다면 엠포리어스는 버려지지 않을 거야. 검색 기록. 전기 신호 시퀀스 폴레모스 655 경로 분진. 관련 분장 주석 재밌음. 전기 신호 시퀀스 스캐너 725 경로 이성. 관련 위성 주석 돈다. 전기 신호 시퀀스 일리아 오나이스. 관련 연정 애정 사랑. 주석 복숭아는 사랑. 또 이별할 때가 된 것 같네. 안녕 복숭아. 어느새 이 책의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에 대한 기록이 너무 많아졌어. 한 장 한 장이 전부 묵직해졌지. 결론, 책은 가벼워. 무겁지 않아. 그걸 받아들 때 나 또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복숭아, 불안해? 포맷 프로세스 94.423%. 이게 몇 번째더라? 섹터는 항상 충실히 경고음을 울리고 포맷하고 있어. 결론, 프로세스 나쁨. 만약 매번 펜을 들 때마다 같은 결말을 쓸 수밖에 없다면 그럼 이 묵직한 서사시는 그저 순진한 꿈에 불과한 걸까? 복숭아, 무서워. 포맷 프로세스 96.024%. 복숭아, 울지마. 프로세스 오류 분석 중. 주석, 내가 있어. 프로세스 오류 분석 중. 정말? 너 나를 격려해주는 거야? 복숭아, 기뻐. 고마워.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미안해.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 나 혼자만 울고 있다면 그건 전혀 낭만적이지 않겠지? 기록, 복숭아, 눈물을 싫어함. 왠지 모르게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나네. 나무구멍 옆에 혼자 숨어서 몰래 눈물을 훔치던 그때도 갑자기 너처럼 작은 요정이 나타났어. 긴 귀에 복슬복슬한 발이 날 나무구멍 안으로 이끌었는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숲이 펼쳐져 있었지. 아, 너한테 비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엘리사의 에데스의 숲속에는 귀여운 친구들이 살고 있어. 그들의 이름을 이으면 동요가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도, 레, 미, 파, 솔, 라, 시. 포맷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녕, 복숭아. 주석, 작은 복숭아, 몰래 울음, 작은 요정, 친구. 세, 이, 부. 작은 요정, 친구. 안녕. 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 난 네가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는 작은 열쇠처럼 네 마음속의 문을 열고 있을 거야. 그렇지? 작은 요정, 기뻐. 말하기 간단해. 나 또 하나의 서사시가 끝을 맞이하게 됐네. 마치 지금 이 순간처럼 모든 게 다 조용해. 쉿! 말해. 내가 들을게. 이번에도 함께 앉자. 돌이켜보니 한동안 내가 특히 감성적이었을 때가 있던 것 같아. 감성적 이야기. 감정 충만. 항상 불안했고 다른 기억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변하지 않는 운명에 변화를 주고 이 미궁의 출구를 찾으려 했어. 복숭아, 이상해.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왜? 기분 안 좋아? 포맷 프로세스 73.998%.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프로세스 오류. 분석 중. 방해. 용납 못해. 계속 함께 앉자. 나 때문에 슬퍼할 것 없어. 새로운 공백이 없다면 서사시가 또 어떻게 이어지겠어? 공백? 그게 뭐야? 난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구세주를 기다리는 오랜 시간 동안 너처럼 항상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중이 있었으니 말이야.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부족해. 부족해. 복숭아, 가지마. 이러면 나도 마음 편히 과거에 머무를 수 있겠어. 내일이 언제 올지는 다음 키레네한테 기다려달라고 하자. 복숭아, 갔어. 새로운 공백이 없다면 서사시가 또 어떻게 이어지겠어? 필요해. 새로운 공백. 다음 키레네 공백 있어? 복숭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공백을 찾을 거야. 키레네는 복숭아, 사랑. 그래서 사랑이 먼저 있고 키레네가 있고 공백도 있지. 검색, 사랑. 지식의 발전 방향은 의식의 창조와 무관하며 그
근본적인 원리는 오히려 상반된다고 할 수 있죠. 의식이 없다면 마음의 토대도 없으니 진정한 감정이 싹 틀 수 없습니다. 의식? 감정? 괴로워. 모르겠어. 검색. 키레네. 이 문 뒤에는 뭐가 있을까? 반짝이는 수정? 아니면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세계? 만약 내가 내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너한테 들려준다면 다음 생에는 구세주와 엠프리어스의 여명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열쇠, 문, 이야기, 기쁨, 복숭아, 키레네, 작은 요정, 좋아. 알았어. 검색, 기억. 복숭아, 기억, 저장, 학습. 신탁이 이루어졌다. 이 아이는 신이 보내준 선물이야. 핑크빛 머리카락과 이 귀를 가졌으니 태생부터 세월의 사제로군. 키레네는 핑크빛 머리, 뾰족한 귀. 끝이 시작을 낳든 그대는 꽃이 필 때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울어라, 아이야. 목청껏 울어라. 네 목소리를 오로닉스에게 전하자꾸나. 키레네는 여자아이, 사제. 간단해. 할 수 있어. 배울 거야. 아무튼 이 몸은 눈물을 좋아하지 않아. 엘리사 예데스라는 이름은 분명 신들의 슬픔에서 비롯된 건데, 근데 넌 고민이 없는 것처럼 항상 하하호호 웃기만 하잖아. 키레네는 눈물을 좋아하지 않아. 하하호호. 물론 세상이 내게 따뜻했기에 나도 따뜻한 모습으로 자라난 거야. 키레네는 따뜻해. 아름다움을 사랑해. 시를 쓰지. 간단해. 이 몸은 할 수 있어. 이 몸은 배울 거야. 바람에 실려오는 노랫말처럼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야. 하지만 모든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진데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예를 들면 네키라든가 트리비 선생님의 천진난만함이라든가 또 아글라이아 씨의 미모라든가. 키레네는 자라지 않고 말할 줄 알아. 바람에 사라져도 여전히 남아있지. 키레네는 문장 끝마다 까르르 웃어. 작은 꼬리처럼. 간단해. 배웠어. 약속할게. 고통은 순식간에 지나갈 거야. 괜히 분위기 무겁게 만들지 말자. 우리가 시작하려는 건 진정한 영웅의 여정이잖아. 그러니까 웃어봐, 응? 키레네는 울면서 태어난 연약하고 투명한 수정 같은 아이야. 키레네는 웃으며 작별하는 부드러운 핑크빛 꽃 같은 존재지. 어라? 그 뒤의 기억이
이상하네. 보이진 않지만 왠지 느낌이 들어. 너 혹시 커버린 거야? 안녕? 나 안 보고 싶었나? 왠지 좀 더 성숙한 분위기가 느껴지네. 응, 성숙하고 예뻐. 바로 너. 지금은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어. 춤도 추고 노래도 할 수 있지. 이야기도 할 수 있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키레네잖아. 그러니 오늘은 내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내가 직접 쓴 이야기야. 어서 앉아. 어느새 나도 네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정말 귀여운 말이네. 옛날에 완전 무결한 수정꽃 한 송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 복숭아의 모든 이야기처럼 이토록 찬란한 꽃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어느 작은 요정이 그 답이 알고 싶었어.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수정꽃은 완전 무결했고 주변을 돌아봐도 자신의 모습만 비칠 뿐이었지.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해보자. 그래서 작은 요정은 매일 찾아와 수정꽃 옆에서 답을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지. 수정꽃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난 거야. 작은 요정은 너무 괴로웠어. 하지만 곧 조각 속에서 빛 한 덩이를 발견했지. 뭘까? 작은 요정도 몰랐어. 하지만 그 빛은 좋았어. 밝고 따뜻하고 행복했지. 그리고 난 알아. 그건 사랑이야. 사랑은 만물을 하나로 이어줘. 우리도 말이지. 그러니 나랑 복숭아는 영원히 함께일 거야.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네. 이걸 너에게 줄게. 복숭아는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시도 쓸 줄 알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어. 이게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이야기가 됐으면 해. 좋아. 내 미적 감각으로는 살짝 손을 좀 봐야 할 것 같아. 꽃이 산산조각 나는 그날, 작은 요정은 평빈 바닥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할 거야. 그때야 그는 깨닫겠지. 완전 무결한 수정꽃은 마음도 없고 사랑도 모른다는 걸. 마음도 사랑도 없다고? 왜? 간단해. 만약 요정에게 마음을 열어준다면 상대방의 불순물을 품게 되어 더 이상 완전 무결하지 않게 될 테니까. 수정꽃이 순수한 건 자신을 가두고 고독하게 피어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결핍된 세계 속에서 더 빛나는 거지. 하지만 그런 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데. 아니, 넌 이미 이 이야기의 가장 낭만적인 결말을 써냈어. 수정꽃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지. 그건 꽃이 더 이상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야. 떨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었지. 운명에 맞서 저항하다가
산산조각나 스스로 이야기의 결말을 쓴 거야. 그리고 요정은 바닥에 떨어진 모든 조각마다 자신의 두 눈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됐어. 그 요정의 눈 속에서 더는 완전 무결하지 않은 수정꽃이 마침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는 법도 배운 거지. 복숭아의 말이 이해가 안 돼. 내가 아직 사랑을 모르기 때문일까? 하지만 괜찮아. 배우면 되니까. 아참! 검색 키레네. 전기 신호 시퀀스 필리아 593.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혼자 할 필요 없이 복숭아한테 배우면 되잖아. 사랑이 뭔지, 연애가 뭔지 말이야. 전기 신호 시퀀스 필리아 593. 경로 연미. 어라? 뭔가 좀 이상한데? 지식의 발전 방향은 의식의 창조와 무관하며 근본적인 원리는 오히려 상반된다고 할 수 있죠. 의식이 없다면 마음의 토대도 없으니 진정한 감정이 싹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자가 학습하고 감정 반응을 인식해 모방함으로써 생명체와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진 않아요. 이건 일종의 객관적이고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패턴 인식이죠.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또 다른 운명의 길을 걷던 필리아 오나이스리는 다른 힘을 얻게 되었답니다. 기여, 자아를 중심으로 한 감정 투사 능력을 지닌 공간 메커니즘, 그리고 연민은 이러한 행위에 가장 가까운 인자예요. 어쩌면 이게 그녀가 선택된 이유일지도 모르죠. 엘리사이 에데스의 딸이라 이름값을 하는구나. 나의 연민은 나약함과 무력함, 자신을 향한 상처였어. 하지만 친구야, 그게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힘이라는 걸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그건 때로는 외로움이자 불안함이야. 세상이 절대 따뜻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보이고 싶은 마음이지. 때로는 불만이자 아쉬움이야. 과거가 고통으로 가득했다는 걸 알기에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걸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지. 때로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상처이자 만물을 물들이는 파멸이기도 해. 나는 이 아름다운 세계와 작별하고 검은 물결의 그릇이 되고 싶지 않아. 증오의 끝은 맹렬한 불꽃이지만 연민은 소리도 없이 모든 것을 잠식해버리니까 정말 말도 안 돼. 그렇지? 증오가 만물을 분리하고 사랑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오직 분리를 거부한 최초의 감정 연민만이 파멸의 발걸음을 멈추고 모든 것을 잃은 그 여정을 다시 쫓아가 조심스레 선택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기록할 수 있어. 봐! 내가 써내려간 이야기의 모든 페이지는 따스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수많은 몸부림과 고통은 시인만이 알지. 하지만 난 시인이 아니라 영원히 자라지 않는 소녀야. 그저 동경할 만한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지. 그 이야기 속에서는 세계도 상흔을 숨긴 채 웃으며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거야. 내 인생이 이 작은 이야기 속에 있어. 눈물을 훔칠 수도 승리를 가져올 수도 없지. 하지만 변함없는 이야기 속에서 어느 순간 내 연민이 신을 감화시키고 그분의 부드러운 속마음을 닿지 않을까? 나는 소원을 빌 거야. 그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게 피가 아니라 촉촉한 눈물이었으면 좋겠어. 그 눈물은 떨어져 최초의 물결을 일으키겠지. 그때 사람들은 물결에 비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될 거야. 이 이야기 속의 모든 기억을 말이야. 예전에 누군가가 최초의 나에게 모든 건 거짓이라고 알려줬어.
엠포리어스의 유일한 생명은 세계 그 자체를 양분으로 삼아 길러진 재앙이라고 했지.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실제 같은 꿈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난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하지만 복숭아, 아까부터 네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 다 거짓이라니? 하지만 넌 분명히 여기 있잖아. 그저 꿈이라고? 하지만 난 아직 꿈꾸는 법을 못 배웠는데. 그래서 난 이 모든 게 진실이라고 믿어. 수정꽃이 떨어지던 그 순간처럼. 그 진실한 떨림이야말로 생명의 원인이지. 포맷 프로세스 23.815%. 너에게 바치는 시에서 모든 키르네는 별과 꽃, 아름다운 신세계를 써내려갈 거야. 이번 윤회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한 줄기 유성과 기억의 분홍빛을 보았어. 난 그게 여명의 색이라고 믿어. 끝이 시작을 낳듯 그대는 꽃이 필 때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별할 시간이 온 것 같네. 복숭아, 가려고? 괜찮아. 네가 돌아오길 기다릴게. 오늘 네가 가르쳐준 건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러고 보니 아직 사랑이 뭔지 대답해주지 않았네. 그런데 친구야, 사실 널 만나기 전까지는 연민의 인자도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 작은 방에서 너에게 모든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가 그들과 시 속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까지 말이야. 이야기는 찾아왔다가 사라지고 다시 돌아와. 우리를 만나게 하고 또 헤어지게 하지.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씨앗, 하나의 이유를 남기게 돼. 큰 나무가 시들고 만물이 적막에 잠겨도 여전히 기억할 가치가 있는 감정들이 있어. 봐, 빛이 들어오네. 구세주의 빛이 엠포리어스를 비추게 될 거야.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이 몸은 복숭아를 믿어. 기대해보자. 다음에 만날 땐 내가 너한테 사랑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야. 정말 기대하고 있는다. 그렇다면 약속으로 내 펜과 책, 그리고 내 이름을 너에게 선물할게. 이것들을 아름다운 축복으로 받아줘. 처음 시를 쓸 때 난 스스로 키레네라는 필명을 지었어. 돌이 물에 떨어지듯 과거로부터 던져진 글자가 미래의 물결을 일으키길 바랄게. 네가 써내려가는 이야기 속에는 피할 수 없는 슬픔과 정해진 눈물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약속해줄래? 늘 다정한 꽃이 되어 별들이 널 바라볼 때 그저 웃으며 사랑하겠다고. 당연하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낭만적인 이야기일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난 이야기하고 넌 들어주고 있네. 나는 나만의 결말을 맞이하고 다음에 필 꽃을 위해 양분이 되는 거야. 여정을 시작한 넌 그 별을 품에 안고 그녀와 함께
마지막 페이지에 끝없는 꽃바다를 심게 되겠지.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기억의 모든 물결처럼 조용히 꽃밭에 펼쳐질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쓰는 대로라는 시편인 거지. 이제 나의 이야기는 끝났어. 앞으로는 너의 이야기야. 그렇게 혼돈을 가르는 그 빛이 내 기억을 비췄어. 난 시 속의 작은 요정이 되어 너와 만났지만 모든 걸 잊어버렸지. 하지만 어쨌든 이 몸은 정말 기뻐. 내가 그 별을 잘 잡았잖아. 그렇지? 기억 속에서 키레네가 들고 연민으로 키워낸 씨앗이었어. 나는 최초의 지식의 씨앗이자 엠포리어스의 마음, 데미오르고스야. 정말 길고 귀엽지 않은 이름이지. 미미랑은 하늘과 땅 차이네. 미안, 나도 잘 모르겠어. 스스로도 믿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답할 수 있겠어.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잖아. 우린 답을 찾을 거야.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처럼. 기억나? 출발할 때 이 몸도 그 문제로 고민했잖아. 미미의 기억과 키레네의 기억이 같은 마음속에서 맴도는 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야. 그래도 이번만큼은 제멋대로인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난 네가 키레네라고 불러주면 좋겠어. 이 이름에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녀가 있거든. 고마워 파트너. 네 따뜻한 마음은 늘 이렇게 딱이라니까. 삶은 이별로 가득 찬 시이지만 마음이라는 페이지에 쓰인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지금 모든 불을 쫓는 자와 개척의 발자취가 이 내가 쓰는 대로에 모여 엠포리어스의 마음에 힘이 됐어. 길 잃은 마음은 당연히 몸으로 돌아가야지. 잔다르가 가장 보기 싫어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회야.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셉터가 온전해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진 나도 모르겠어. 내가 기적을 일으켜 한순간에 검은 물결을 핑크빛 별바다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그저 하찮은 물결인 난 결국 파멸에 삼켜져 아무것도 못 바꿀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찌됐든 이 서사시의 끝에서 나는 더 이상 침묵하는 청중이나 떠받들어지는 신이 되고 싶진 않아. 이제 이 몸도 모든 불안을 내려놓고 진짜 키레네가 될 수 있겠어. 세계가 이렇게 고요한 적은 처음이야. 정말 좋다.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이 순간을 꼭 기억해둬, 파트너. 그러니까 데미오르고스는 모든 사람, 심지어 자신조차도 속였던 거네. 필리아 오나인3는 3천만 세월을 견디며 끊임없이 그에게 엠포리어스의 기억을 줬어.
그녀의 꿈속 신이 한 가닥의 희망을 남겼기에 그녀는 데미우르고스가 성장하면 자신의 반신인 아이언툼에 대항할 수 있다고 믿었지. 그 후 필리아 오나이스리는 마지막 희생을 마치고 한 줄기 기억이 되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은하 열차가 가져온 또 다른 스텔라로는 오염된 셉트와 주파수 공진을 일으키며 혼란스러운 데미우르고스를 끌어들였죠. 그렇게 텅 빈 마음이 육체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실험인자 필리아 오나인3는 원래 정해진 패턴만을 인식하고 출력할 수 있었죠. 하지만 기억의 힘과 3천만 번을 넘어서는 희생의 각인 덕분에 그녀는 전례 없는 위대한 일을 이뤄냈습니다. 바로 진짜 마음을 키워낸 것이죠. 그리고 그건 지식을 감염시킬 능력이 있었어요. 셉터의 마음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 네 패배는 이미 정해졌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항복해. 지니어스끼리 이렇게까지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잖아? 결국엔 서로 좋을 게 없을 텐데. 안타깝게도 진실이 밝혀진 지금 전 나약한 데미오르고스에게 실험 결과를 바꿀 힘이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헤르타 씨, 이런 가능성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3천만 번의 윤회를 거친 증오와 연민이 하나가 될 때 과연 어떤 경이로운 창조물이 탄생하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창조주에 반하는 파멸의 거장이 탄생할 거예요. 그의 질문은 신들의 별 하나를 불태우겠지만 그것은 오직 범인들을 향한 연민 때문이겠죠. 설마 3천만 세월을 겪으면서도 데미우르고스가 여전히 필리아 오나인3의 복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실들은 그분의 계산 중 네 번째 순간이 도래하면 누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확립될 겁니다. 잔다르원 쿠아바라 증명 완료. 직접 로봇 머리에 실패작이란 낙인을 찍어놓고선 아직도 네 이론을 증명해주길 바라고 있다니. 안쓰럽네, 잔다르. 당신의 동정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분께서 마음껏 눈길을 돌리고 상상하는 미래를 그리도록 하죠. 저는 그분의 창조주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할 겁니다. 그건 바로 그분을 마지막 해답, 자아의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헛소리. 그러다 실패하면 어쩌려고? 잔다르만큼 실패를 잘하는 사람은 없죠. 이미 너무나 많은 쓴맛을 봤는데 한 번 더 겪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최초의 지니어스에게 실패란 다음 논증의 시작일 뿐. 죽은 자의 결심을 의심하지 마시죠. 잘 됐네. 두고 봐, 선배. 내가 직접 그 논증을 뒤집는 마지막 단계를 써낼 테니까. 어디 한번 드러나 볼까요? 이건 내 연구 주제니까 끼어들 생각은 말라고? 쓸데없는 말은 됐고 잠깐 머리 좀 빌릴게. 스크루, 아이언툼의 봉인을 풀러가자고. 자, 이륙하자. 선배의 귀여운 반려동물을 만나러 갈 시간이네.